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번에 오산 메이크 교육센터에서 전자요수 만들기 수업을 맡은 노치욱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죠? 선생님도 이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수업을 하고 싶네요. 먼저 선생님을 도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에 참가할 친구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원입니다. 이번에 전자의수 만들기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현입니다. 친구가 듣자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 저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전자요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성향 학생이 친구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글 가입 방법과 클래스룸 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앞서서 구글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구글 홈페이지 화면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 혹시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아래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계정 만들기 앞서서 본인의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나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전화번호와 복구 이메일 그리고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이 모두 입력해 주셔도 되고, 선택사항 부분은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인정보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고 밑으로 내려서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그리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 9개 있는 구글 앱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쓸 수 있고 메일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쓸 거는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밑으로 내려서 구글 클래스룸을 클릭해 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수업 만들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업 참여하기 버튼은 수업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저희가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각자
오산 메이커 수업 참여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전자의수 만들기 수업을 맡았기 때문에 전자의수 만들기 수업 코드를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전자의수 만들기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과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 위에 세 가지 버튼 중에서 수업 버튼을 눌러줄게요. 첫째 주 과제는 자기소개하기인데요. 자기소개하기를 눌러볼게요. 과제 보기를 눌러볼게요. 수업 댓글로 과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이 끝났으면 옆에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첫째 주 과제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기예요. 여러분 모두 자기소개하기 과제에서 댓글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구글 가입 방법과 클래스룸에 참여하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돌려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해 주세요. 앞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숙제와 수업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세요. 이번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는 자기소개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자기소개하기 과제를 클릭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어느 학교 몇 반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등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인정이 되니 모두 빠짐없이 자기소개 글을 구글 클래스룸 과제란에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을 학습하거나 직접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만들어 볼 전자의수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전자의수를 착용한 사람을 직접 보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네, 그거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는 전자의수 말고 그냥 의수는 본 적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의수는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손과 팔이 절단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의료기구를 말합니다. 전자모터나 기계 부품을 사용해서 만든 것을 전자의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았을 수도 있는 일반 의수는 그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컵을 쥐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의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문 손잡이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컵을 들어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친구들과 글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자의수는 손과 팔이 없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수 덕분에 사고로 손을 잃으신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왜 3D 프린터로 전자의수를 만들게 되었나요? 전자의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실제 사람의 손과 팔의 관절 모양을 한 기계들과
전자 모터를 조합해서 아주 부드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이 매우 비싸서 전자의수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면서 발명가들이 이렇게 전자의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전자의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3D 프린터로 만든 전자의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자의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짧은 영상 같이 볼까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 이곳에선 내전으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잃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처를 받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겼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공팔을 만들어주는 운동,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인공팔 하나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 돈 약 12만 원. 게다가 모든 부속품을 제작하는데 단 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팔과 함께 희망도 선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그 뒤에는 3D 프린팅이 있습니다. 오른팔이 없는 9살 소녀 모모가 3D 프린팅 전자의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모의 의수는 다른 3D 프린팅 전자의수와 달리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자연스러운 의수 제작을 위해 실제 모모의 팔을 스캔한 3D 프린터로 복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1살의 젊은 엔지니어인 이스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스턴은 과거 수년간 3D 프린터를 이용해 저렴한 전자의수를 개발해온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과거 전자의수는 1,000만 원 이상 혹은 1억 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구매하기 힘들었는데요.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의 발달로 이제 저렴하게 전자의수를 맞춤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기술의 발달은 세상에 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3D 프린터로 만든 전자의수가 어땠나요? 전자의수라서 기계 같을 줄 알았는데 진짜 손 같았어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의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영상을 보고 올게요. (3D) 프린팅은 3차원으로 설계된 디지털 도면에 따라 소재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제조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산 방식인 소재를 깎아서 만드는 절삭과 반대인 적층 방식인 거죠. 어떤 복잡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파일과 프린터만 있으면 문서를 인쇄하듯 3D 프린터와 도면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 사는 사람이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그야말로 공간을 초월하는 제품 생산 방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처음 플라스틱으로 출발한 3D 프린팅의 재료도 현재는 나일론, 석고, 금속, 세라믹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D 프린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86년 미국 3D 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 척컬은 당시 가구 회사를 다녔는데요. 이 가구 회사에는 자외선을 이용해 플라스틱판을 경화시키는 공정이 있었고 그는 여기서 3D 프린터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존 제조 방법으로는 못 만드는 복잡한 형상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시제품을 만드는데 시간도 비용도 적게 들어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20년 동안 꽁꽁 묵혀있던 특허가 풀리면서 저가의 보급형 3D 프린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개발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일부나 심지어 장기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프린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트레이트 대학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두개골을 만성 골질환을 앓는 22세 여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여성은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두개골이 뇌에 압력을 가해 뇌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직접 본을 떠서 주조하는 방식으로 이식용 뼈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뼈 등 훼손된 인체 조직도 어렵지 않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뼈나 치아 등을 프린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포를 직접 프린팅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이나 간 등의 장기는 3D 프린터로 만들기 어렵지만 피부나 방광 같은 조직은 연구실에서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사람의 장기 기증 없이도 연구실에서 출력해낸 장기로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우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중력 상태에서 3D 프린터가 되는 프린터들이 나와서 우주 정거장에서 실제 활용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돌가루를 가지고도 우주 기지를 지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D 프린터 기능이 탑재된 로봇을 로켓에 실어 달 남극 부근에 보냅니다. 로봇은 달 표면에서 흙을 퍼올린 뒤 몸체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설 자재를 출력합니다. 먼 미래의 일같이 들리지만 유럽 우주기구는 새로운 달 기지 건설 계획이 이르면 40년 뒤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즈넉한 운하를 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운하 근처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3D 프린트 커넬 하우스. 네덜란드의 설계 회사인 두스 아키텍처가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녀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집 짓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2.5유로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3D 프린팅 기술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역할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24시간 만에 열채의 집을 지을 정도로 시간도 쓰이는 재료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박람회 CES. 어딜 가든 먹을 것 앞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죠. 3D 프린터 재료로 음식이 쓰인 것, 푸드 프린터입니다. 초콜릿은 가장 흔한 푸드 프린터 재료입니다. 사랑을 듬뿍 담은 하트 모양 초콜릿은 단숨에 만들 수 있죠. 피자도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뿌려진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등의 토핑을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인쇄하듯이 만들어집니다. 푸드 프린터가 좀 더 보편화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처럼 푸드 프린터 출력 데이터를 담은 블로그나 서적이 유행할 수도 있고, 음식 솜씨가 없어서 걱정인 예비 신부들에게는 필수 혼수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우리는 일상 생활용품과 옷, 음식, 건물, 신체 장기 등 출력을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산업 곳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3D 프린터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나중에 3D 프린터를 꼭 배우고 싶어요. 빨리 만들고 싶어요. 영상을 보니까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은 3D 프린터로 어떤 걸 만들고 싶나요? 저는 피규어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이미 3D 프린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 건축 분야, 제조 분야, 예술 분야, 식품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멘트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우주선과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인공장기를 만들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술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초콜릿과 파스타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럼 3D 프린터는 어떻게 입체 모양을 만들 수 있나요? 3D 프린트의 재료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파스타면을 돌돌 말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필라멘트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사용하는 잉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필라멘트라는 재료가 3D 프린트의 뜨거운 노즐을 지나서 재료가 말랑말랑하게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필라멘트는 이렇게 바닥에 한층 한층 반복해서 쌓여서 우리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입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3D 프린트의 제품은 기존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한 다양한 모양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3D 프린터가 그렇게 작동하는군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학기 동안 3D 프린터로 전자요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재밌겠죠? 3D 프린터로 전자요소를 만들려면 먼저 어떤 모양의 또는 어떤 기능의 전자요소를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한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린 다음에 그렇게 그려본 여러분들의 전자요소를 3D 펜과 두꺼운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 모양을 팅크캐드라고 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요소를 아두이노와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우나요? 다음 시간에는 손과 팔이 없는 경우를 간접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보고 싶은 전자요소를 스케치북에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3D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오늘처럼 성현, 주원 학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